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온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 붕어빵과 함께 재개에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대기업 인사 시즌인데요. 최근 대기업 사장단 인사가 줄줄이 발표되고 있는데 올해 인사 키워드는 뭐였을지 홍 기자의 뉴스 포인트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홍경표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연말이 가까워지니까 기업 인사 기사들이 더 많이 쏟아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차 그룹에 이어서 LG그룹이 계열사별 임원 인사에 돌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재계 사장단 인사 릴레이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올해 글로벌 통화 긴축과 경기 침체로 기업들이 상당히 어렵지 않았습니까? 내년에도 여전히 경제 불확실성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주요 대기업들은 이번 인사에서 안정보다는 변화에 더 방점을 찍는 모습입니다. 미래 준비에 초점을 맞춰서 세대 교체에 나서는 분위기고요. 네, 키워드가 변화였다는 설명인데 네. 가장 최근에 난 인사가 LG그룹에서 있었죠. 맞습니다. LG그룹은 어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을 시작으로 임원 인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어제 LG에너지솔루션 인사에서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는데요. 44년간 LG그룹에 몸담았던 2인자 권영수 부회장이 이제 LG에너지솔루션 CEO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네. 제가 LG에너지솔루션 출입 기자로 취재할 지난해까지만 해도 권영수 부회장은 LG에너지솔루션을 글로벌 1위 배터리 회사로 성장을 시켰고 IPO도 성공적으로 마쳐서 입지전적 인물로 여겨졌어요. 네. 그래서 언제 물러날지도 상당히 예상이 안 됐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고 부범우 LG그룹 회장의 최측근이자 구광모 회장의 참모로 불려서 이제 LG그룹의 핵심 인재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물러난다고 하니까 좀 격세지감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올드보이가 가고 뉴보이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누가 뉴보이로 온 겁니까? 네, 그래서 권영수 부회장을 이어서는 작년 말 인사에서 사장으로 승진한 이제 김동명 자동차 전지 사업부장 사장이 CEO로 선임이 됐습니다. 네. 김동명 신임 CEO는 1969년생으로 1957년생인 권영수 부회장과 비교하면 12년 CEO 나이가 젊어진 셈이죠. 12년이면 뭐 많이 젊어졌네요. 네, 이제 권영수 부회장은 미래에 더 강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발빠른 실행력을 갖춘 젊고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이제 퇴진을 결정했다고 밝혔고요. 네. LG에너지솔루션은 이 김동명 신임 CEO 선임을 비롯해서 이제 부사장과 전무, 상무 등 총 24명을 승진을 시켰습니다. 이제 에너지솔루션은 그렇고 LG화학도 수장이 교체됐습니까? LG화학은 신학철 부회장은 유임을 시켰어요. 네. 전지 소재와 친환경 소재, 혁신 신약 등 이제 3대 신성장 동력을 가속하기 위해서 이제 R&D 전문가인 이종구 최고 기술 책임자 CTO 전무를 부사장으로 승진을 시켰습니다. 네. LG그룹은 이제 다른 계열사 인사도 이어갈 계획인데요.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LG U+, LG 전자 등도 차례로 임원 인사안을 이제 확정할 예정입니다. 네. LG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도 미래 준비를 위한 혁신에 이제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이제 권영수 부회장의 용태로 이제 2018년 구광모 회장 취임 당시에 이제 그룹 주요 계열사를 이끌던 6인의 부회장이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거든요. 네네. 지금 권영수 부회장이 6인 중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재계에서는 LG그룹의 세대 교체가 한층 속도를 내면서 구광모 체제에 이제 그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LG그룹 부회장 중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이제 2018년 말 3M에서 영입됐고 이제 권봉석 주 LG 부회장은 2021년 이제 부회장으로 승진한 케이스여서 네네. 이제 구광모 체제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LG그룹에 앞서서 현대차그룹도 지난주에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에서도 이번에 장수를 바꾼 모양새인데요. 현대모비스와 현대제철이 이제 사장을 동반 교체를 했습니다. 예. 이규석 현대차 기아 구매본부장 부사장이 현대모비스 대표 사장으로 서강현 기획재경본부장 부사장이 현대제철 대표이사 사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네. 이규석 현대모비스 신임 사장은 이제 공급망 관리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지정학적 위기와 미중 패권 경쟁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이제 공급망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구매 본부장을 대표이사에 올려서 공급망 위기를 극복을 하고 이제 빠른 변화에 적응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서강현 현대제철 신임 사장은 현대차 CFO 재임 기간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현대제철 CFO를 맡아서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수행한 바도 있죠. 네. 이 서강현 사장은 수익성 확보 등 사업 구조 개선에 주력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사업 성과와 역량이 검증된 리더를 이제 주요 그룹의 이제 대표로 이제 배치를 해서 미래 핵심 전략 실행을 가속하겠다. 뭐 이런 계획입니다. 네. 현대차 그룹은 다음 달 초에 추가로 이제 임원 승진 인사와 일부 사장단 인사가 있을 예정이고요. 네. R&D와 미래 사업 대응을 강조하는 인사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화그룹도 네. 보면 현대차나 LG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임원 인사를 냈는데 맞습니다. 네, 한화그룹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네, 한화그룹은 젊은 피 수혈과 이제 기술 인재 중시가 이번 인사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화솔루션은 25명을 신임 임원으로 이제 승진을 시켰는데 신재생 에너지 사업과 글로벌 시장 공략을 위해서 기술 인력과 현지 인력을 임원으로 대거 발탁을 했어요. 네. 한화솔루션은 1980년대생 4명이 임원으로 승진을 하기도 했습니다. 80년대생이면 MZ 세대 아닙니까? MZ 세대 그렇죠. 임원이 벌써 나왔네요. 네. 근데 유럽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강화 차원에서의 이제 자회사 Q 에너지 프랑스의 프란치스코 바렐라를 이제 외국인을 글로벌 임원으로 또 임명을 또 했고요. 예.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올해 4월 통합법인 출범 이후에 첫 임원 인사를 단행을 했는데 네. 총 20명이 임원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주 등 이제 신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번 인사에서는 미래 사업 강화를 위해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력 발탁에 좀 초점을 둔 것 같고요. 예. 한화 오션 이제 과거 대우조선 해양이죠. 출범 후에 첫 그 임원 승진 인사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유통업계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이 유통업계는 조금 더 일찍 대규모 인사 바람이 불었습니다. 맞습니다. 신세계가 대표적인데요. 신세계는 대표이사를 한꺼번에 바꾸는 강수를 뒀어요. 네네. 이마트 대표이사의 한채양 조선호텔앤리조트 대표, 신세계 대표이사의 박주영 신세계 센트럴시티 대표가 갔습니다. 네. 이외에도 지금 신세계 라이브 쇼핑 등 다른 대표이사들도 교체를 해서 지금 네네. 신세계 그룹의 대표이사 40%가 교체됐고요. 40%면 거의 절반이네요. 맞습니다. 최근에 현대백화점도 임원 인사를 했는데 백화점과 홈쇼핑 대표를 동시에 바꿨어요. 네. 현대백화점은 정지영 영업본부장이, 홈쇼핑에는 한광영 영업본부장 전무가 임명이 됐는데 둘 다 영업본부장 출신이잖아요. 이제 어려운 대내와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업무 추진력을 갖춘 인물을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백화점은 지난 2년간 계열사 대표이사를 모두 유임시키면서 변화를 두지는 않았는데 네네. 이제 이번엔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바꿔버린 것입니다. 네. 이 대표이사를 포함해서 또 임원 40명의 대규모 정기 인사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LG, 현대차, 한화 네. 그리고 유통업계 인사까지 알아봤는데 네. 자, 앞으로 인사가 예정된 대기업들로는 어디가 남았습니까? 뭐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이제 그룹의 이제 인사가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삼성과 SK의 사장단 임원 인사가 남아 있습니다. 네네. 삼성은 다음 달 초에 인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의 경우 가전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한종희 DX 부문장 부회장과 반도체를 맡은 경계현 DS 부문장 사장 투톱 체제가 계속 이어질지 시장의 관심사가 되고 있어요. 예. 일반적으로 삼성 임원 인사의 원칙은 신상 필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 이건희 선대 회장 당시에 정기 인사 시즌에 칼바람이 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네. 실적이 부진하면 높은 확률로 인사가 이제 교체가 되니까요. 올해 인사는 이재용 회장의 취임 후에 두 번째 인사인데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방금 실적이 부진하면 높은 확률로 네. 교체된다라고 그렇죠. 하셨는데 네. 올해 삼성 실적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달 초만 하더라도 이 한종희 부회장과 경계현 사장 모두 교체 가능성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예. 한종희 부회장이 담당하던 가전 사업 실적이 경쟁사에 비해 뒤처졌고요. 네네. 경계현 사장이 담당한 반도체는 뭐 아시다시피 글로벌 경기 침체에 상당히 좀 힘들었잖아요. 네. 여전히 긴 터널에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 반도체 또한 3분기까지 올 이제 12조 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내서 이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네네. 지금 실적만 놓고 보면 교체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네요.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사법 리스크가 변수로 꼽히고 있어요. 네.
회장 취임 1년이 된 날에도 바로 법원 재판에 출석하기도 했었죠. 지금 부당합병 회계부정 1심 결과가 내년 1월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이 삼성의 인사가 지금 대대적인 혁신보다는 안정을 꾀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또 지금 반도체 사이클상 실적이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또 있고 워낙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반도체 턴어라운드 흐름까지는 보고 가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까 그 투톱이 선지 2021년이니까 지금 2년여밖에 안 됐는데 이제 성과를 증명할 시간이 더 뭐 필요하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난 2021년 조직 개편 당시에 이제 반도체와 가전, 스마트폰 대표이사 3명 모두 4년의 임기를 채운 뒤에 교체가 됐어요. 이거 다 굴곡이 어느 정도 있었지만 결국 이제 끝까지 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번에 교체되지는 않을 거라는 네. 게 좀 대체적인 시각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지금 투톱의 역할 분담은 필요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역할 분담이요. 예, 한종희 부회장이 지금 스마트폰, 가전에 디스플레이까지 모두 총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과거처럼 이제 모바일과 가전으로 나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네, 있고요. 그러니까 자리는 보존하되 네, 업무를 세분화하겠다는 그렇죠. 거군요. 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기업의 인사 키워드가 지금 세대 교체지 않습니까? 30대와 40대 젊은 인재 깜짝 발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예. 또 이제 노태문 MX 사업부 사장, 용서구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부사장 등이 이제 70년대생이거든요. 이런 임원들이 또 치고 올라올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방금 삼성 내용 살펴봤고 이제 올해 재계 순위 2위로 치고 올라온 곳이죠. SK그룹 인사 계획도 들어봐야겠는데요. 네, SK그룹도 최태원 이제 그 회장이 이제 또 서든데스라는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했었습니다. 인사에서. 네, 이 지난달 CEO들이 한꺼번에 모인 세미나를 열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임원들 앞에서 뭐 급격한 대내 환경 변화로 빠르게 확실하게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면서 돌연사, 서든데스 위험을 반복해서 언급을 했어요. 네. 이게 지금 SK그룹이 다음 달 초에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 가운데 이제 앞서서 나온 것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임원들이 과연 이 말을 면전에서 듣고 상당히 가슴이 철렁했을 것이다 이렇게 그러네요. 보입니다. 이 작년 말 인사에서는 조대식 SK 의장이 사연임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박정호 SK 하이닉스 부회장, 장동현 SK주 부회장 등 부회장단도 위임이 되긴 했었죠. 네네. 지난해는 그러니까 위기 속 안정을 강조를 했었는데 올해는 인사가 상당히 크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유통업계 전통의 강자죠. 롯데그룹도 곧 인사가 날 것 같은데 최근 경영 상황을 생각해 보면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롯데의 경우에 다음 달에 정기 인사가 있을 전망인데 롯데그룹은 주축 산업인 유통과 화학이 상당히 부진하면서 이제 계열사 신용 등급이 이제 줄 강등됐죠. 경영 위기감이 상당한 상태입니다. 네. 롯데그룹은 특히 이번 인사를 통해서 지난 2년간 운영한 헤드쿼터제 HQ제 중간 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예. 롯데그룹은 2021년 식품과 쇼핑, 호텔, 화학사업부는 이제 1인 총괄 대표가 맡는 이제 HQ 조직에 묶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 대표 위에 지금 4개 사업군 대표 자리가 따로 있는 건데 네. 이게 과연 이런 시스템이 지금 효율적인지 유효한지도 한번 살펴볼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또 곧 임기가 끝나는 네. 사람들도 꽤 있죠. 네, 맞습니다. 뭐 김상현 롯데쇼핑 부회장과 정준호 롯데쇼핑 대표, 이영준 롯데케미칼 대표, 나영호 롯데온 대표 등이 인사 대상에 오를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유열 롯데케미칼 상무의 승진이나 이제 유통업으로의 경영 보폭 확대 여부도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신유열 상무는 신동빈 회장의 장남이자 롯데가 3세인데요. 이 신상무가 화학과 함께 그룹의 양대축인 유통을 맡으면서 위기 속에서 경영 전면에 나설 것이다. 뭐 이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그룹의 신사업 부문인 롯데 바이오로직스나 롯데 헬스케어, 롯데 정보통신 분야에서 성과를 먼저 내고 메인인 유통으로 이제 진출할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